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얼굴을 한 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교수, 검사들이다. 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치료의 진전이 느리고 그 중에는 치료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암과 싸우지 않고 의사와 싸우는가? 물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실 수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암하고 싸워야지, 혹은 암을 잘 다스려야지 의사랑 가족들이랑 싸울 필요가 없죠. 의사와 환자가 똘똘 뭉쳐갖고 힘을 합해도 모자라는 판에 말이다. 암을 대하는 태도는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아무리 웃을 일이 없어도, 즐거울 일이 없어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명랑함을 지키는 힘을 가져야 한다. 특히 암 환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과도한 고민과 사회적 고립, 이혼과 실직 등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거나 우울한 증상이 반복되면 뇌중추의 영향으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게 우리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그 다음엔 이 호르몬들이 영향으로 암세포의 활동이 증가하고 침투력까지 높아집니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의 수와 활동성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암을 키우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이런 것보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우리 명의들이 말씀하십니까? 네, 태도, 마인드, 이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병 앞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이면 절감한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 몸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스스로가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인지 확인해 볼 일이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알다시피 우리의 몸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스스로가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인지를 확인해 볼 일이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우리 김우신 박사님의 암을 이기는 사람, 암을 지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김우신 박사님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가 이제 본인들이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지식한상이라고 있죠. 그 지식인사이드랑 같은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인터뷰를 보시고 여기서 좀 아마 그 기사를 좀 이렇게 보고 쓰신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그것만 발췌해 보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암을 고혈압, 당뇨처럼 생각한다. 네. 뭐 그렇게 큰 병으로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암을 또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밑에 보면은 암치료 30년 의사가 알려주는 것 중에 암 걸리기 싫으면 이것만 해라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은 걷기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질병에 대처하려면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 중에서도 걷기 운동을 최고로 꼽았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걷기가 좋다며 누구든지 60세가 넘어가면 사코페니아가 근간소증을 얘기합니다. 근감소증. 이게 있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 다음에 역시나 오늘 제가 책에서도 많이 알려드리겠지만 역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마지막 글 볼까요? 김 박사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안 돼도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이에 이어서 제한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다 보면 돈을 못 벌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나름대로 한두 가지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명의다운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검사 환자보다 조폭 환자가 더 잘 낫는 이유. 네, 이거 제목도 재밌죠. 검사 환자가 조폭 환자보다 더 잘 낫는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각종 매체와 인터뷰를 하다 보면 가끔 귀에 쏙쏙 감기는 질문을 만난다. 선생님, 이제껏 만난 암 환자 가운데 의사 말을 가장 안 듣는 환자가 있었다면 불량 환자를 얘기하겠죠? 말씀해 주세요. 혹시 그런 환자들이 속한 특정 직업군이 있나요? 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 입꼬리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슬그머니 올라가는 모양이라고 하시네요. 기자가 이내 눈동자를 빛내면서 답을 재촉했다. 가려운 곳을 솜씨 있게 긁어주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나를 한층 젊어지게 만드는 것 같다. 그 질문에 주관적으로 답을 달자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얼굴을 한 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교수, 검사들이다. 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치료의 진전이 느리고 개중에는 치료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나는 지난 32년 동안 MD 앤더슨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과 마음을 편히 먹을 것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직업군들의 사람들은 나의 노련한 설득에도 굴하지 않고 아예 눈과 귀를 닫아버린다. 학력이 높고 지식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지식과 확신을 신봉한다. 그러니 스스로가 굳건한 근거와 당위성을 찾지 못하면 여지간해서는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네요. 이미 말씀드렸듯 암치료법은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수술은 60%를 차지하고 방사선 치료는 25%, 그리고 항암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는 약 15%를 차지합니다. 최근 암에 있는 새로운 혈류를 차단하는 혈관 형성 억제요법도 있고, 암세포에서 나오는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이용하는 면역요법도 있고, 섭씨 40도의 고온을 이용하는 운혈요법, 호르몬요법, 레이저요법, 암세포 증식에 관여되는 요인들을 저지시키는 생물학적 치료와 유전자 치료 등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 중에서 2-3가지를 적당히 혼합해 환자분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네 선생님 알아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상당 부분 전이된 상황이라서 먼저 약물 치료로 크기를 줄이자는 소견입니다.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 혹시 제가 모를 만한 사실은 더 이상 없나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지식인들은, 소위 이제 먹물 들어가신 분들은. 자타공인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전문직에 종사하게 된 사람들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 이상한 병이 있다. 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말을 하시나 보네요. 이럴 때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환자를 대하려고 하는 나도 뒷목이 뻣뻣해진다. 치료에 관해 대화할 때 의사의 의견에 꼬투리를 잡고 자꾸만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사가 사기 전과범을 치료하듯이 의사가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를 의심하고 진위 여부를 따진다고 했답니다. 한편 암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오는 경우도 문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알고 이런 정보들이니까요. 상식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의사의 진단을 무조건 의심하고 거부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는 게 병이라고 잘못된 지식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셈이라고 합니다. 어떤 환자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아니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나는 공부했다는 거죠. 2008년 로스앤젤레스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어떤 환자는 유전인자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김유신 박사님께서 네, 그런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 병원은 원칙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환자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환자분의 상태는 1차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네요. 가령 폐암 환자는 폐암에 관해서 최신 논문을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해 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대부분은 부정적인 내용만 외운다는 거예요. 이거 왜 부정적인 내용만 외우냐면 의사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참, 네. 가끔은 의사의 제안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일부러 유도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자신이 아는 짧은 지식과 상이한 대답이 나오는 경우 꼬투리를 잡기도 한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암은 완치가 없는 질병이고 신의 영역에 있는 죽음의 질병일 뿐이다. 인간의 노화의 과정 중에 만나는 수많은 질병 중 하나일 뿐이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암과 싸우지 않고 의사와 싸우는가? 왜 암과 싸우지 않고 식구들과 싸우고, 왜 암과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암 환자들은 물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실 수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암하고 싸워야지, 혹은 암을 잘 다스려야지 의사랑 가족들이랑 싸울 필요가 없죠. 의사와 환자가 똘똘 뭉쳐갖고 힘을 합해도 모자라는 판에 말이다. 암을 대하는 태도는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단칼에 베어버릴 불청객이 아니라 내 몸에서 살살 다스려야 하는 약간 위험하고 귀찮은 손님이다. 담당 의사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고 애써 오류만 찾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스스로 좌절로 몰아넣는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비관적인 생각에 골몰하면서 자신의 몸이 가진 치유력에 대해 확신을 팽개쳐버리고 결국 패닉 상태에 이른다. 나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봤다.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보셨겠습니까?
그러면 암세포들은 오히려 만세를 부르면서 환자의 몸에서 신나게 몸집을 키워나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특정 직업군과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 서울보다는 지방, 도시보다는 시골,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는 좀 덜 배운 선량한 사람들이 치료 성과가 좋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답이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계산적인 사람들보다는 순박하고 남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의사의 말에 잘 따르고 성실하게 치료에 임한다. 또한 성격적으로 명랑한 기질 가진 사람들이 치료 과정을 잘 견딘다. 성격적으로 활발하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란 말씀이시죠. 그 중에서도 소위 깍두기로 통하는 사람들의 순수함은 의사를 탄복시킨다. 전화가 뜰 일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 깍두기 분이 김 박사님 지가 내일 그리 갑니다. 뭐 사투리인가 봅니다. 실제로 책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병원하고 제일로 가까운 골프장이 있으면 좀 말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김 박사님 주무셨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병원 근처에 있는 제일로 물 좋은 술집이 어딥니까? 저희 형님이 좋아하시는 양주가 따로 주문이 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발렌타인 뭐시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전화해서.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지금 놀러 오는 줄 아나 하고 물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암 환자가 암 치료하러 오는 환자가 골프장 알려달라 그러고 물 좋은 술집에 술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소리 나올 만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매일 먹고 놀 궁리만 한다. 치료 때문에 침울해하거나 슬퍼하는 기색도 없다. 이들은 오로지 매사가 재미있고 명쾌하다. 근데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암을 극복하고 암을 치료하는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암 진단을 받는다면 이러기 힘든데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알고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의사는 두 분류로 나뉜다. 이성에 충실한 의사와 감성에 충실한 의사. 그런 면에서 MD 앤더슨 암센터 의사들은 대부분이 감성에 충실한 사람들 같다. 그래서 나도 감성에 충실하고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닌가 싶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 입성을 앞두고 골프장과 물 좋은 술집부터 알아보는 초긍정적인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들도 놀랍지만 그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선생님의 모습도 마냥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입원을 핑계로 신나게 놀궁리하는 사람들이 의사인 내 입장에서도 대하기가 편하다. 하지만 정서적인 면에서 정반대의 환자군은 이런 식이다. 가령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상이 꺼질 것처럼 한숨을 쉰다고 하네요. 회장님 딱 한 입만 드세요. 뭐 K호텔에서 공수해 왔어요. 라고 환자분 수발을 드는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저녁마다 비행기로 공수해온 한국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고 도리질하는 사업가가 그녀의 남편이다. 이분도 이미 병수발 드시느라고 대꼬충이처럼 말라간다는 거죠. 아내분도. 돈은 넘치도록 많아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정작 당사자의 마음자리가 좁고 가파르다. 환자가 식사에 전혀 입을 대지 않으니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역시 윤기가 없는 얼굴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 형편이 안타깝다. 이런 환자들은 미국에 와서도 미국 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식을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안 먹는 것인지 나도 아직 모르겠다고 하네요. 이 이상한 결벽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환자식뿐만 아니라 아예 미국 음식 자체를 거부를 한다고 하네요.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고금의 진리를 잊은 것인가 라고 이제 한탄해 하시네요. 어떤 환자분은 박사님 살이 붙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환자에게 고기도 주네요 라고 하면 물론입니다. 항암 치료를 견디려면 체력이 중요하니까요. 오리고기는 살이 안 찌니까 걱정 말고 드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렇게 아이 달래도 겨우 수저를 뜨게 하는데 바로 옆 병실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선생님 여기는 고기가 입에서 아주 살살 녹아요. 제가 자식을 잘 둬서 호강하네요 라고 하면서 시골에서 온 60대의 자궁암 환자는 미국 음식이 입에 잘 맞는다고 맛있다고 내내 칭찬했다. 그 부인은 음식도 잘 먹고 마음가짐도 다보죠. 치료를 잘 견뎌냈다. 당연히 암의 진행이 멈춰서 웃으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두 환자가 절실하게 비교가 되죠. 나는 암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게 되었으니 죽는 날까지 암을 동무 삼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잘 구슬이며 사시라고 충고를 해드렸다. 운이 좋으면 암이 정지한 상태로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치료를 위해 미국에 왔다는 것 자체를 황홀하게 생각해 마치 휴양차 여행을 온 것 같다는
그 부인의 소녀 같은 표정이 지금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여기 대목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마크를 했습니다. 아무리 웃을 일이 없어도 즐거울 일이 없어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명랑함을 지키는 힘을 가져야 한다. 특히 암 환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과도한 고민과 사회적 고립, 이혼과 실직 등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거나 우울한 증상이 반복되면 뇌중추의 영향으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게 우리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그 다음에 이 호르몬들이 영향으로 암세포의 활동이 증가하고 침투력까지 높아집니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의 수와 활동성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암을 키우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먹는 거 이런 것보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우리 명의들이 말씀하십니까? 네, 태도, 마인드 이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감성적이고 긍정적인 환자가 좋다. 행복감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가 생성된다. 가령 평소에 자신이 즐거워하고 보람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절대 피곤하지 않죠. 네, 밤새서 하죠. 네. 나 역시 강연이든 인터뷰든 즐거운 일을 할 때는 피로를 모른다. 검사라고 해서 가난한 촌부보다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또한 의사라고 해서 반드시 깡패보다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없다. 직업은 직업일 뿐 그 사람의 성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 옳은 말씀이네요. 그죠? 사람들이 요새 뭐 갑질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김우신 박사님은 정말로 그 암을 겉으로 그냥 치료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치료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은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병 앞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이면 절감한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 몸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스스로가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인지 확인해 볼 일이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알다시피 우리의 몸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스스로가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인지를 확인해 볼 일이다. 네,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이분이 한 말이 너무 인상 깊어갖고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리려고요. 근데 그 동영상을 틀면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장경동 목사님께서 이제 부인하고 그 단칸방 새 방에 살 때인데 젊었을 때 이제 가난하게 살 때인데 이제 그 사모님께서 부인께서 그 윗집 주인집에 김장을 도와주러 가셨대요. 제일 끝에 있는 거 좀 이렇게 흙도 묻고 한 것들 이게 그 겉에는 떼어내서 버리잖아요, 보통. 근데 이분이 너무 가난하시니까 그걸 갖다가 그 떼는 걸 도와주고 그 떼놓은 거, 그 쓰레기로 버릴 걸 갖다가 쫙 모아가지고 잘 털어서 또 하면 그것도 김치가 되니까요. 그걸 김치를 담그려고 그렇게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왜 그걸 모아서 뭐 돼지 주려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한마디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 사모님한테는 그때 당시 서러웠겠죠. 네, 또 가난한데 이걸 내가 먹으려고 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주인집 아주머니께서는 그걸 또 돼지한테 주냐고 얘기하시니까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또 반전이 또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생각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갖다가 본인들이 조금 더 좀 잘 살고 나서 그 후에 사모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장경동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세 가지를 느꼈답니다. 하나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두 번째 말을 조심하는데 저 그 주인 아주머니는 절대로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한 말이고 그냥 한 말이었고 그죠? 근데 그걸 또 상처 받았고 그 상처 받았는데 그 얘기를 갖다가 또 그때 당시 바로 안 하고 그 이후에 하니까 그게 아픔이 아니고 그냥 즐거운 추억이 된 거고 세 번째 상대가 의도하지 않던 상대가 의도하던 같던 내가 누구 말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마지막에 그거랑 동시에 말은 또 때가 있구나 같은 말이라도 그때 했을 때랑 지금이랑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답니다. 얘기가 좀 밖으로 샜었는데요. 우리의 몸은 결론적으로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듣던 어떤 상처를 받던 혹은 어떤 병이 오더라도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건데 이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말이 그거 같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 말에 상처를 받고 또 그 병이 왔다고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 실망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 병이 되고 다른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김우신 박사님께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핵심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